알았지. 다음으로는 우리 회의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회의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인간이 존재한 그 순간부터 회의는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 자체가 대화를 하는, 그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그 자체가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회의는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오래되었을 것이다. 많은 대화를 하는 그 자체. 아까 그 회의가 자체가 뭡니까? 모임 그 자체도 있지만은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 그 자체도 또한 회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 자체는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 장소는 그럼 어디가 되었을까? 도시죠. 도시의 형성과 더불어서 각종 부가 모이게 되고 기술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상업이 집중이 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가 있었죠? 교통의 발달이 지역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도시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는 공통의 관심사를 점점 논의하게 되고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죠. 교역하는 사람들과 물건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행사를 벌이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겠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 장소는 그랬고 어차피 역사 자체는 인간은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이 회의의 산업일 것이고 다만 이제 사은어처럼 비즈니스처럼 이용된 것은 이 시기는 아니고 그냥 회의가 그렇게 오래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장소는 물론 이제 도시로서 사람이 없는 데서는 회의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의사소통할 일이 없고 논의할 일이 없고 토론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회의의 주제는 과연 뭐였을까? 대부분 공통의 관심사였겠죠. 서로 전혀 관심 없는 것은 우리가 회의의 석상에 올라올 주제가 될 수가 없죠. 공통의 관심사가 과연 회의의 주제다. 회의 주제. 고대 유적지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장소는 당연히 도시나 마을의 어떤 도시 광장, 아고나 같은 이런 도시 광장 같은 데,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공통의 관심사는 도시나 도시광장 같은 데서 했을 것이다. 어떤 예를 들자면 포럼이라든가 영국의 아더왕의 원터케이라든가 종교적 모임이 가장 많이 그 옛날에는 종교적 모임이 상당히 많이 했으니까 메카로의 순례도 당연히 다 종교고 그쵸? 고대 종교회의가 어떠한 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고대에서의 회의에서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의는 그 자체의 종교회의가 가장 저기를 했었고 종교회의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시작이 되었던 거는 언제였냐면 지금은 터키예요. 니케아라고 불리는 곳이죠. 터키 니케아 그 회의가 제1차 카톨릭 주교 공인 니케아 공인회의가 가장 최초의 어떤 종교회의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마음에 안 드네. 자, 니케 공인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뭐했죠?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 종교 회의예요. 원래 이거 기독교 자체도 교리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장로의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 것도 다 교단들이죠. 그런 그렇게 복잡한 걸 갖다가 하나의 교리로서 확립한 회의가 종교 회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거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아주 되게 복잡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갖다가 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예수의 존재를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 볼 거냐 아주 되게 심했어요 반목이.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리를 해버리죠. 예수는 신이다. 이유는 전쟁을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의 전날 밤 꿈을 꿔요. 기독교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꿈을 꾸고 나선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요? 콘스탄트 능수 황제는 결코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그 꿈이나 이런 것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나오겠죠. 하여튼 죽을 때까지 황제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찌됐건 종교회의가 회의의 가장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있는 종교회의, 터키 니케아 공회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의. 역시 회의는 그 유럽 쪽이 가장 합니다. 각종 국제기구, 소위에서 유엔. 대부분의 유엔 기구가 어디에 많이 있죠? 스위스 들어가 있죠. 스위스가 중립국이라서 유엔에 많이 들어가 포진돼 있다. 그래서 웬만한 그 회의들은 대부분이 유엔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국제 회의의 57%를 개최합니다. 반 이상을. 그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회의들은 대부분이 주제는 뭐였냐? 주제는 역시 전반적인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대부분이 개최가 되었다. 국제회의는 평화 유지 자체를 목적으로,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부터 회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을 이렇게 치러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또한 자잘한 전쟁들이 있었죠. 30년 전쟁. 30년 전쟁, 그러니까 국제 평화 해결 방식으로서 이제 효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국제화 해결, 국제 평화 해결 방식으로서 효시가 30년 전쟁이 이루어진 1638년 웨스트팔리아 회의입니다. 30년 전쟁이 뭔지 아시죠? 이것도 역시 종교 전쟁이죠. 신교와 구교 간에 아주 30년 동안 처절하게 싸웁니다. 십자군 전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전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종교 전쟁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튼 30년 전쟁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 후에 1640년 이것도 역시 평화. 그 다음에 1815년에 비엔나 회의죠. 비엔나 회의는 뭐예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소위 얘기해서 나폴레옹 전쟁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모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모인 게 되죠. 이 비엔나 모임이 현대 사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때 이제 땅을 가릅니다. 쫙쫙쫙쫙. 오스트리아는 땅은 요만큼 갖고, 프랑스는 요만큼 갖고, 이태리 요만큼 갖고, 독일 요만큼 갖고, 다 나눠버리죠. 여튼 그때 당시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땅이 좀 많아요. 여튼 이때 이제 1815년에 열린 비엔나 회의가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원조로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어떤 평화를 갖다가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의 역사상 첫 번째 회의라고들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어찌됐건 회의 자체의 주제는 뭐냐? 국제 평화 해결 방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주제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가 회의 자체가 유럽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규모하고 기능이 점점 확대가 돼가잖아요. 점점 넓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시작을 해야 됐어요. 야, 우리끼리만 이건 해야 돼서는 안 된다. 평화라는 것이 유럽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상국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를 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국제 기구, 그래서 국제 동맹이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주최해서 회의를 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 회의를 열기 전에 대상도 범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이제는 평화만 한 게 아니라 정치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스포츠, 관광까지 전 분야를 갖다가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죠. 엑스포라든가 세계 박람회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의의 산업의 시작은 주제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자꾸만 확대되고 국제기구가 연맹이라든가 기구 자체든 협회라든가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도 주제도 확대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미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역시 이제 유럽을 따라가는 게 그때 당시는 유럽한테 따라간다. 유럽의 같은 현상 조금씩은 늦어 한 10년, 뭐 길게는 50년. 그러다가 이제 컨벤션 불어는 역시 이제 미국은 상업적이 발달되었다라는 걸 저는 여기서도 회의 산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도 느끼는데 컨벤션 뷰러는 뭐냐면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가 뭔지 아시죠? 삼성동의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전시회 박람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게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같은 게 열리는 곳이 거의 99.9%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컨벤션 센터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가 제일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데는 어디다? 삼성의 코엑스 센터가 전 컨벤션 센터가 최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컨벤션 센터를 갖다가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컨벤션 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뭐죠? 마케팅을 벌려야겠죠? 응? 우리 컨벤션 센터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컨벤션 센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시 마케팅을 같이 벌려요. 그러니까 서울은 코엑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시 마케팅도 같이 벌리게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언가 전담 기구가 필요하겠죠. 응? 그래서 그래가 그것이 컨벤션 뷰로다. 근데 여기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회의의 기획 및 기구를 탄생시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벤션 뷰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컨벤션. 그래서 CB라고 불리우다가 컨벤션 비지트 뷰로. 단순히 그러니까는 회의의 참석자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전시회라든가 이 회의 자체가 전시도 같이 많이 열리고 이벤트도 같이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 방문객, 비지터들도 있겠죠. 그래서 회의 산업은 컨벤션 뷰로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알리는 것은 주로 회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컨벤션 뷰로는 단순 그 회의 참가자들만 전시 참석자들만 한 게 아니라 단순 참가자 비지터까지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컨벤션 비지터 뷰로라고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CVB라고 합니다. 컨벤션 비지터 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더불어서 이거 알아둬야 되는 게 PEO와 PCO를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이그지비션 오거나이저 프로페셔널 이그지비션 이건 전시 기획자들이고요. PCO는 컨벤션 기획자입니다.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CVB, PEO, PCO는 최소한도 우리가 이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될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컨벤션 센터의 설립이라든가 CVB의 그 탄생이라든가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 역시 상업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컨벤션비를 만들면서 이제 비즈니스 회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치를 하게 되면 돈을 번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거든. 국제 회의를 갖다 유치를 하게 되면 국제 회의가 전시도 열고 이벤트도 열고 사람도 모이고 그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국가 경제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컨벤션 뷰로라는 걸 만들어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는 이 컨벤션 뷰로에 같은데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PCO, PEO 이런 쪽도 취업이 가능하다. 제 거창하게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연결시켜 가지고 이쪽에 PCO와 PEO 쪽에 취업을 하게 한 것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수원대 학생도 제가 그쪽으로 저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 있는데 졸업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쪽으로 이제 직접 갈 수 있게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가 외국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그 알바 비슷하게 지원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외국어가 좀 가능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는 것보다. 그래서 CVB라는 건 PCO, PEO 쪽은 취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친구들이 관광산업의 모든 것들 다 또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 회의 산업은
뭐 교토 의정서라든가 역시 기후에 이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던 거죠. 주제 자체가. 다음에 통상에 관련된 세계 무역이죠. WTO 관련됐고, 다음에 유엔지 정상회의 등으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회의들이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뭐 1900 이 회의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대부분이 1900년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그 자체의 그 의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어차피 이 1900년도 다 일제 강점기를 시작됐던 거죠. 일제 식민지 통치가 이제 종식될 때고 나서도 우리는 또한 전쟁이 6.25 전쟁 등의 민족 순환입니다. 즉 그래서 관광의 암흑기이기도 하지만 관광 발전이라든가 회의 산업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특별히 할 건이 없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 조선 기자대회가 열렸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1925년 4월에 경성 수도에서 한양 수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 조선 기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려요. 기자야 기자. 조선의 기자. 그래서 전국구의 조선인 언론들이 집회를 하면서 대회가 열렸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회의였던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가서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처음 한번 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 아이들 때문에 못 열리게 되었다. 어찌됐건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국의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전 조선 기자대회가 1925년에 처음 열렸었다라는 정도 그냥 뭐 알고 지나가시면 어떻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나름대로 좋은 점들은 비밀 결세대 전국적 규합이 가능하게 했다. 이게 됐거든요. 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창립대회다 개최가 은밀하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결세 전국적 기업을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시발점이 돼줬던 게 전 조선 기자대회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그 창립대회가 열렸다. 아주 은밀하게 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서 관광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국제관광공사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관광공사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젠 관광에 조금 인지를 하면서 관심을 아주 조금씩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관광가를 관광국으로 승격을 하죠. 그 승격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승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60년대 때 회의가 발생이 돼요. 이 파타 회의,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회의가 또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죠. 그래서 관광산업의 인식을 아주 새롭게 하게 돼. 이러한 국제회의가 한번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1960년대 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관광과였어요. 1개 과. 근데 국으로 승격돼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국이에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청으로 그 소위 경찰청, 검찰청 같이 이런 청으로 좀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관광부가 만들어지기는 좀 아직 버겁고 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서 관광부를 하기는 좀 버겁지만 청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의 이제 관광인으로서 정부에 드리는 말이지만 어떤 국은 좀 아직은 약하지 않냐. 청으로 좀 이제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벌써 국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40년, 50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 마이스 산업에서 차지한 도시가 벌써 5위 안에도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벌써 1, 2, 3위 안에 들어가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이 못 되고 국이 있다는 건 좀 아쉽죠. 어찌 60년대 그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관광국으로도 승격이 되고 파타라는 협회회의가 처음 열리게 되고 관광 그거를 뛸 수 있는 관광공사 이게 이제 관광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 해드린지
그 말 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역할이 뭐를 하고 있냐? CVB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였죠. CVB. 그래서 CVB 국제관광공사에서 이제 해외 마케팅을 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60년대 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회의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일간 개최되는 회의들이 이제 많이 2박 3일짜리 회의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숙박이 어떻게 최소한 4박 5일 정도는 숙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땅에 최소한도 호텔비가 4박 이상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통역 번역 필요하고 또한 그것만 해서 관광도 해야 되고 그렇죠. 술도 좀 마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끌어올릴 수 있었겠죠. 개최 시기는 9월이나 10월인데 요때 이제 70년대 때 주로 개최했던 거 뭐냐면은 역시 정권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사, 국방, 통일, 방공에 대한 회의가 많았죠. 또 박정희 정권 때에 대해서 이런 것이 또 많이 중심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리적 그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원래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이제 경제를 살리자, 경제 관련 회의가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일단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련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제 관련 회의를 통하면서 국방 통일 방공에 대한 것도 많이 어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또 79년대 또한 파타회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때 요때 컨벤션 뷰로가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른 게 단순히 관광공사 적당히 할 게 아니라 부설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컨벤션 뷰로를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 이제 80년대 특징입니다. 80년대 특징은 우리가 이제 그 주제가 바뀌어요. 바뀐다기보다는 주제가 확대된다는 거죠. 주제가 확대. 이제 산업 부분, 스포츠, 사회, 복지 관련, 경제 이런 것이 다 그전에는 70년대는 경제와 뭐였죠? 방공이었죠. 통일, 방공, 통일 뭐 이런 게 주제 두 가지가 주제였다면 이제는 산업 부분이 스포츠, 사회, 복지까지 다 확장됐다라면서 이제 농림수산업까지도 다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0년대는 우리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엄청난 일. 서울 아시아 경기대 올림픽 경기대회가 되죠. 이것 자체는 엄청나게 우리들한테 뭘 했죠? 한국 지명도를 갖다 끌어올렸다. 지명도를. 대한민국의 지명도를.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보다도 이 아시안 게임이나 서울 올림픽보다도 완전히 그냥 쐐기를 박았던 사건은 뭡니까? 2002년도에 열렸던 월드컵. 완전 이건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쐐기를 박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거기 기조에 따르는 우리 IT 산업의 발달. 이것이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00년도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 국제회의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쐐기를 받게 되죠. 이때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파타 협회 회의하면서 한국의 지명도를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대 월드컵과 IT 산업에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게 되면서 아주 탄탄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K-팝과 그 다음에 지금 K-방역이죠. 이것이 점점 한국을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점점 더 마이스 산업에 대한민국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저번에 점점 사람들은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안전입니다. 안전.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K방역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지도는 점점 올라가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걸 갖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아셨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80년대는 이런 주제가 확대가 됐고 이런 큰 빅 이벤트로 인하여 이건 이제 그 소위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경기는 이벤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벤트입니다.
이거 마이스 산업에 이자 들어갔죠? 그 이는 마이스 산업에서의 그 이는 이그지비션하는 전시와 이벤트 하는 뜻을 둘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엄청나게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특징적인 것은 이제 94년 한국에 방문회를 갖다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추진하게 되었고 그 또한 세계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대전의 엑스포가 93년도에 열렸다. 이걸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방문회를 열었다. 그런 것 자체가 뭐냐? 관광 산업에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90년대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좀 꼭 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참 저기 했었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96년도에 아셈 회의 유치를 하게 돼요. 이때의 에피소드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차 대회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직전 대회를 전차 대회라 그래요. 전차 대회. 직전 대회를 전차 대회라고 하는데 이 직전 대회인 전차 대회 가셔가지고 다음에 아세메이를 하시고서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어를 잘못 알아듣고 오케이 사인을 보냈던 거라고 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마이스 업계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회의를 할 만한 시설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국제 회의를 할 만한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삼성동에 코엑스를 짓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시설이다. 컨벤션 시설이다. 국제회의 컨벤션 대한민국 최초의 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갔던 거죠. 하여튼 대한민국은 저지르고 갈 수가 있는 나라다. 일단 하고 보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또 보여줬던 에피소드이지만 사례이지 않았나.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회의 전문 시설이었나. 이때 아니었으면 김영삼 대통령 아니었으면 코엑스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죠. 그럼 마이스 산업에 한 발 더 뒤처지고 있었겠죠. 자, 그러고서 이제 2000년대 넘어갑니다. 2000년대 이제 96년도에 국제 6년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을 처음으로 이제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회의에 본격적으로 96년도에 왜 코엑스를 아셈 회의를 유치를 하니까 틀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아셈 회의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률을 갖다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금의 국제회의를 쭉쭉쭉쭉 하죠. 국제회의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식을 해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서 국제회의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다. 근데 이때는 이제 국제회의 하다가 컨벤션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마이스로 이제 바뀌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찌됐건 96년도에 유치를 하고 아셈회의를 유치를 하고 96년도 12월에 법을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이런 것 자체 우리가 국제회의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했던 게 90년대다. 그리고 99년도에 또 다시 법을 갖다 정교화하죠. 관광진흥법을 다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국제회의업을 국제회의 기획업과 국제회의 시설업으로 나누죠.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 이게 이제 소위들 CVB 애들이 하는 거고요. 국제회의 시설업은 왜 컨벤션 센터를 갖다 이런 걸 갖다 가리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CVB, PCO가 이쪽 국제회의 회의업에 이제 관련된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 PEO는 전시입니다. 전시계. 이거 좀 법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산업통상 그쪽으로 빠지게 되죠. 여기 국제회의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지만 그다음에 국제회의 시설업 이거는 이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이잖아 말 그대로.
기획하는 거와 시설하는 걸 갖다 좀 정교화 시켰다는 거, 법을 갖다가 좀 더 세분화 잘 시켰다. 그래서 99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국제 이런 육성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거의 촉발점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셈 회의 대회를 갖다가 90년대 유치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한민국의 와해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0년도에는 이제 아셈 서울 대회라든가 이것도 본격적으로 산업화대에 진입이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2000년 요때서부터는 소위 얘기해서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요때 관광 산업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처음으로 예산의 1%를 관광 산업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그게 가장 됐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박근혜 정권 때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컨벤션이죠. 컨벤션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걸 갖다 성장 동력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발전해 오기 시작을 했다. 우리 관광 쪽으로만 이렇게 본다라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틀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아셈 회의를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코엑스 컨벤션 센터를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예산의 처음으로 1%를 넘겨서 관광산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시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마이스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00년도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